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 동성애 스탑 톡톡포유. 오늘은 SNS를 통한 반동성애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인 SNS.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이 SNS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SNS를 통한 반동성애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님, 그리고 수동 연세 요양병원 염한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INS 대표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대표적인 반동성애 블로그죠. GMW 연합의 대표인 서요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뵙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뵈니까 네. 더 반갑고 또 좋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목사님 준비하신 토크보드 한 번만 들어봐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갓 안벤 오먼입니다. 네. 저희 이제 블로그의 정체성입니다. 첫 자들 G, M, W를 따서 이제 GMW 연합이라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17절의 말씀을 이제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만 창조했다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양성을 허물고 또 다양한 성을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동성애를 많이 이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좀 된 정보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시작하게 됐고 반동성애 운동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김지연 작사님의 강의를 처음 듣고 이제 제가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네. 2015년 정도 8월 아마 한참 더울 때인데 네. 저희 아내가 섬기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아마 이제 김지연 작사님이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토요일 날 자녀들이나 남편들을 데리고 오시면 한 번 더 강의를 해주겠다 아마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한번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강의가 있는데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한번 가겠느냐 해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맞아요. 그때 애들도 오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죠.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안수를 받기 한 2달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던 차였는데 같이 이제 겹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래서 이 사역은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했었고 또 이제 강사분들 이제 그 교회나 강의하시는 데 이제 쫓아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네.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되 이제 책이나 뭐 이제 저술로 남길 것까지는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보려면 블로그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그때 차근차근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했고 이제 그것을 같이 계시는 이제 여러 단톡방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응들이 그때 좋았고 그래서 그때는 조회수가 많지 않았죠. 네. 그래서 누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도 참 좋겠다. 조회수 오늘 10건만 되면 참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야,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을 한 게 지금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 원래 좀 뭐 재능이라든지 경험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블로그를 관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주변에 보면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다가 네. 포기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김지연 작사님의 좋은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10분짜리 강의였는데 네. 제가 딱 판단하기에 이것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약사님이 연락을 드렸죠. 이것을 그 유튜브로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 얼굴이 알려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러시면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런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좀 알리자. 그랬더니 이제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그러면 얼굴이 안 나오게 가리고 소리만 나가면 안 되겠느냐. 네.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얼굴은 가리고 자막만 나가자.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자막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좀 재능이 있으신 거네 그쪽으로. 수상자세요, 대회 수상자. 그러니까 그런 또 경험과 은사를 또 이렇게 아주 예. 귀한 일에 이제 쓰시는 거네 하나님이. 네. 그럼 하루 조회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한 적게는 만에서 한 2만 건 정도. 하루에? 예, 이제 많을 때는 이제 한 3, 4만 정도 이제. 그래요? 네이버에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강사라도 하루에 3, 4만 명을 상대로 강의하는 강사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곳곳에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여러 강사님들도 참 귀하시지만 그 강의를 수많은 대중들에게 유통시키는 이 서요한 목사님의 이 사명과 역할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약사님 한번 또 계속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카페트를 타고 하늘을 날자. 네. 예. 이제 카페트라고 제가 한 거 그냥 제 표현인데요. 네. 카페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카카오, 페이스, 트윗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자를 제가 따봤어요.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것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카페트, 왜냐하면 저는 어르신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요새 많이 했어요. 예, 어르신들이 저기 무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무릎이 아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픈 서베이 2017년 조사를 좀 보니까는요. 소셜 미디어 및 검색 포털 이용 행태 조사라는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올해 초에. 그랬는데 이제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한 소셜 미디어가 유튜브더라고요. 70% 정도. 근데 그 다음이 우리 목사님 하시고 있는 블로그? 그 N 포털사의 블로그더라고요. 그게 근데 거의 육박해요. 68%가 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인과 교류를 하려고 시작했다.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100클릭, 200클릭 안 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 올리시고 그때 10,000뷰가 처음 찍었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주 올리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 지인과의 교류를 하려고 나는 이걸 한다 하는 분들이 한 46% 정도 됐는데 이게 떨어지고 오히려 컨텐츠를 이제는 획득하려고 이걸 한다. 흥미 위주의 컨텐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류하려고 했는데 뭔가 쓸만한 정보 없나, 그렇죠. 재밌는 정보 없나 이게 지금 6%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그래서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재미를 얻었느냐, 정보를 얻었느냐, 신뢰성을 얻었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재미요. 그러니까 흥미성이 제일 1순위를 꼽았어요. 60% 이상이.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건 맛집 추천 이런 걸 이제 받으려고 많이 들어가는데 GMW가 가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 막 흥미 위주로 여러 사람들이 보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너무 유쾌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맛집 추천하는 그런 데가 아닌데도 저 정도의 클릭 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일단은 굉장한 이제 그 부지런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이게 이제 막 그냥 카페트 타고 정말 하늘을 나는 거예요. 누구나 보고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미국에 계신 사모님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뉴스로는 이 GMW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팔로우업하고 계신 후배 블로거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GMW를 벤치마킹해서 네, 그렇죠. 제2, 제3의 왜냐하면 이 블로그는 무료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무료고. 열정만 있고 조금의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사실 또 할 수 있죠. 네, 어르신들도 충분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다 했었는데 정말로 되는 모범을 보고 나니까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생겨요. 아까도 약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거 하려고 그러면 꾸준함과 인내와 열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그렇죠.
이 영향력이 확장이 그리고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꾸준함과 인내만 있으면은 큰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회사를 누구나. 차리지 않아도 일인 언론이 돼가지고 매일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런 거 아카데미 같은 거 한번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아, 관심 네.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래서 사역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블로그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했다가 중단하신 분들, 네.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블로그를 하고 싶은 분들, 네. 또 연세 드신 분들,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를 좀 CTS에서 방송을 해도 좋겠네요. 좀. 예. 잘 좀 세팅해가지고. 저는 제가 처음 블로그라는 걸 해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게 영화섭 원장님 병원 얘기 터졌을 때 그 네. 얘기의 억울함을 이제 풀고자 내가 막 블로그를 했어요. 수동요새 영병이 어떤 데인가. 그래서 막 이제 포스팅하고 사진 달라 그러고 막 했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다가 더 이상 이제 그 유지가 안 되니까 접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약사님 그냥 아. 강의하시고 그냥 강의만 하시고 힘들었어요. 드림 목사님 같은 네. 분이 이제 그런 걸 유통하면 대단하신 되는 거예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그 강의도 좀 GMW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우리 여화서 원장님 이야기 한번. SS를 통해 급증하는 에이즈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저번 주 금요일 날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있었는데 그때 참고인으로 요청을 받아서 이제 국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서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거에 제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길진 않았지만 내용이 약간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언론사인 지읒일보에 기사화가 됐어요. 예, 지읒일보에 기사화가 되면서 그게 네이버하고 다음 메인 뉴스에도 올라갔어요.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어떤 이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왜 이렇게 급증하느냐.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무려 2000%를 초과해요. 2천이요? 예, 2000%, 20배 이상. 사실은 2500%가 넘었어요. 2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분명하게 현장에서 본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의 앱, 남자 동성애자들의 앱에 10대 청소년들이 접속을 해서 남자 성인 동성애자들에게 본인의 학문을 파는 일명 학문 알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앱을 보여드렸습니다. 앱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게 바로 동성애자 앱에 10대 청소년이 올린 글이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16세 남학생이 올린 글이었어요. 16세이면 참 꿈도 많고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리고 자기 판단 능력도 아직 미성숙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글을 올렸냐면 16남 알바합니다.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그리고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자기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해요. 이 아이가 불과 16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제공하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돈인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고등학생 남학생이 동성애자 대상으로 성매매 알바를 하다가 어떻게 경찰한테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스마트폰을 조사하는 가운데 그중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명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불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다행으로 손님이라고 그럴까요? 그 성매수자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중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명 있으니까 경찰도 놀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경찰서에서 이 학생하고 이 성매수한 동성애 에이즈 환자하고 대지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이 학생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고지하고 성매수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나 뻔뻔하게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자기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저씨가 언제 나한테 에이즈 환자라고 말했냐. 만약에 에이즈 환자라고 했으면 내가 3만 원에 내가 그렇게 했겠냐고. 내가 에이즈 걸릴 수 있냐고 화를 내니까 이 아저씨가 이 학생한테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나 HIV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 HIV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듣더니 HI 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도 강의할 때 HIV가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어르신이 손을 들더니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혼자 유일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셨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 북파공작원 아니냐고. 북파공작원이 HIT잖아요. 그렇게들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HIV가 에이즈인 줄 누가 아냐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에이즈 환자임을 고지 안 하고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에이즈라고 말하면 아무도 성관계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나 HIV거든 하면은 듣는 사람이 그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냐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성애자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을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 가운데 에이전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에이즈가 청소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렸고 이게 굉장히 좀 반응이 있어서 뭔가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이번 좀 법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반동성애 운동의 중요한 통로로 지금 이제 SNS 또 블로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그 SNS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특별히 전 세계의 주요 언론들과 우리나라 언론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언론의 통로가 이 동성애 보호법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거의 모든 나라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도덕적인 또는 신앙적 견지에서 반대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혐오 표현이라고 제약시해서 그 자체를 보도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법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진실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가 없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2001년도에 들어왔고 2001년도 기준으로 저렇게 에이즈가 2000배씩, 220배씩 폭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국가인권위가 계속 동성애 반대 옹호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반대 억제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대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 반대 활동을 방해하면서 마지막에 만들어낸 게 2011년도에 언론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자협회하고 언론 보도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8장에 성소수자에 대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을 보도준칙상 못하도록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 준칙이나 그 법을 위반하는 그 죄책감이 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주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기사들이 거의 사라지는. 그래서 CTS나 국민일보 몇몇 기독 언론 빼고는 주요 제도권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라진.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동성애 반대 운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포럼을 하고 또 수많은 집회가 열리고 막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모여도 기사가 잘 안 나오는 이런 그 언론에 의한 가장 차단과 왜곡이 심한 부분이 동성애에 대한 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SNS는 그런 인권보도 준칙의 제약을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한 반동성애 운동이 SNS가 거의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통로로 될 수밖에 없는 저렇게 또 동성애 확산시키는 수단으로도 많이 악용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씻어내고 방어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알리는 수단도 SNS 중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개헌 반대 국민연합에서 여러 가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말 전 국민이 알아야 할 긴박하게 알려줘야 할 그래서 김이수 후보자 반대운동 또 김명수 후보자님 반대운동 이런 것들을 동반여름으로 많이 했을 때 메이저 언론이 안 봤습니다. 그때 우리 서 목사님께 성명서 드리고 발표 좀 블로그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 저희는 딱딱한 걸로만 되는데 뒤에 아주 선명한 사진들이 막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그거가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 동반년도 지금 온라인 서명자가 30만 명 넘어가고 오프라인까지 합치면 거의 60만이 넘어가고 있어서 촛불 집회 이후에 거의 최대의 운동단체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수단이 뭐냐면 요 문자 메시지에 동반연애 활동 상황과 주위에 전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엔 10,000명, 50,000명, 10만 명한테 이렇게 피드백 해주면 그 피드백을 해준 그날 이 서명자가 폭증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국적인 동성애 반대 운동이 확산되는데 우리 CT에서도 큰 기여를 했지만 문자 메시지, 블로거들,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SNS 매체들이 제도권에서 막힌 동성애에 관한 진리와 진실을 많은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알리고 깨어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성도분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앱이나 카카오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이 동성애 반대 활동을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정보도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만들어내신 좋은 블로그들이 있으면 카톡방에 자꾸 전파해 주시고 이런 작은 활동들이 누적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동성애의 독재를 막아내고 또 우리나라의 반동성애 운동이 아주 의미 있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뒤에 꼭 블로그 활동과 SNS 활동, 서명 활동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네.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기쁜데 아까도 언론 보도 준칙 얘기했지만 언론이 스스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스스로를 네. 차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안적인 그런 어떤 언론 매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참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서혜원 목사님의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장서서 맡고 있는 분들 또 강의하는 분들 정말 이 소스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있고 이들의 내용을 이렇게 열심히 소화되기 쉽게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이런 SNS를 통해서 퍼뜨린 우리 서혜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또 그것을 받은 일반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자녀 세대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말 깊숙이 또 모세의 혈관처럼 퍼뜨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톡톡포유도요. 네. 그 GMW에 들어가서 CTS라고 치면 그냥 볼 수가 그 있어요. 지금 톡톡보유도 그냥, 지금 네. 퍼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CTS와 GMW가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목사님 그래서, 정말 예.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참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함께 이 반대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이 SNS를 통한 반동성애 운동에 더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 GNW 연합에서 좀 다루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죠? 네. 네,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처음 시작은 이제 동성애 관련 내용들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히 듣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제 또 동성 결혼 문제, 네. 또 학생 인권 조례 문제, 또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젠더라든지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퀴어 신학 또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또 같이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확장을 해오다가 또 이제 한국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이단 문제라든지 또 이제 이슬람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분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또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내용도 같이 이제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래서 물론 기독교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제 또 정치적인 내용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현재 일어나는 정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네.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들을 이제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 입법부와 관련이 또 많고 또 동성결혼이나 이제 군형법 같은 경우는 또 사법부와 관련이 있고 또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이제 또 젠더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부라든지 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다 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만 다룰 수 없고 이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서 기독교적인 시각들을 제공을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사실은 이제 갈수록 넓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전문가일지 몰라요, 이분이. 왜냐면 통으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우리 전문 분야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위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게요. 초창기 때 정말 처음 뵀었을 때 거의 모든 강의상에 다 나타나셨어요. 네. 다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실 이 블로그 때문에 유명하시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되게 솔선하시는 게요. 예, 이런 얘기하면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처음 만나자마자 딱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 헌금은 저는 개인 후원을 받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속한 단체라도 드리라고. 굉장히 솔선하시는 게 체질이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단체에 전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인상이 되게 강렬했었어요. 그냥 와이프 얘기 듣고 그 등산에 오셔서 들으셨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였어요. 하여튼 글로벌 하세요. 예. 하여튼 곳곳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게 참 고무적입니다. 네, 약사님 혹시 뭐 네.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이게 이제 이런 그 GMW 연합 이게 단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또 운영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제일 중시하는, 그러니까 블로깅 할 때 중요시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원칙을 좀 알려주시면. 네. 이제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저도 포스팅을 하지만 다른 분의 포스팅을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포스팅할 때 반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를 다 스마트폰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가장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최적화되게 그 포스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폰트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자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내가 편하게 봤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팅의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팩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을 사실되게 이제 알려줬을 때 사람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자기도 이걸 다시 전파하게 되기 때문에 팩트 확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게시 중단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오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명예훼손 건이나 또 이제 게시 중단 요청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제재들을 사실은 많이 이제 받았었어요? 네. 그래요?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도? 다 별일 없이 가셨죠? 네. 명예훼손 부분들은 이제 실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보지만 이제 저희 쪽에서는 또 명예훼손이 이제 아니라고 또 이제 도와주시는 이제 변호사님들 또 계시고 자문을 통해서 또 이제 반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이제 제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소명 자료를 또 구구절절 써서 그게 이제 또 보통 일 아니겠네요. 네, 공격들. 보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포스팅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송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슬람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포스팅하다 보면 이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관해서 떠올리는 단어가 테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포스팅을 잘 많이 안 합니다. 이슬람에 관해서 테러 당할까 봐.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이제 계속 포스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죽이겠다라는 이제 협박도 댓글로도 오고 제가 이제 읽어드리기도 참 이제 민망할 정도의 네. 이런 글들을 이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포스팅은 이제 내가 글을 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글을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목하고 대표 이미지입니다. 첫 제목과 처음 보여주는 이미지에 따라서 이 글을 계속 봐야겠다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뽑는 것하고 대표 이미지 처음 노출을 시켜주는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그렇겠네요. 네,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중을 상대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대중을 상대로 이들이 정말 이 귀한 메시지들을 잘 소화할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나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포스팅은 제가 보니까 이제 중단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95%가 하다가? 네.
여기 대표적인 일인. 네, 꾸준히 이제 못 하시는데, 저는 좀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꾸준하게 네. 했다는데 아마 이제 이 계속 조회수가 많아지는 비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네. 2년 전 이제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만 2년 정도 됐는데, 포스팅을 한 지 2,400개 정도 그렇게 했고요. 이제 월로 계산하면 월 평균 한 100개 정도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하루 이제 서너 개 정도, 네, 그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 2개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지하철 오면서 하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보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급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할 때는 이제 뭐 지하철 가다 하고 그렇습니다. 밖에서도 이제 노트북 펴놓고 하기도 이게 하고. 장점이죠, 네. 그죠? 굉장히 강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이 생생한 귀한 정보들을 유통시키는 정말 정보를 살리는 정말 귀한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도 좀 우리 예, 저도 궁금하신 점 사실은 많을 텐데. 블로그를 한결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안 하는 쪽으로 아주 일관적인데 다 시작도 안 은사가 하고, 다른 예, 거예요, 사람마다. 하지도 않고 왜냐면은 저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거 만들고 포스팅하는 게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하고 한결같이 안 하는 쪽으로 아주 일관성 있게 살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블로그 활동하시면서 겪은 어려운 점 혹은 공격을 포함해서 부담되는 네. 일들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예훼손이다 해서 이제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이단 관련 포스팅들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자기들 관련된 게시글들이 올라오면 조직적으로 차단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들을 올리면 바로 그날 오후나 다음 날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제 게시 중단 요청이 옵니다. 그것을 이제 당사자가 요청만 하면 이 네이버 포털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서 한 달 동안 게시 중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 네이버에다가 재게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그 중단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는데 저같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유통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러면 생성하자마자 내용들이 이제 차단돼서 누구도 볼 수 없게 이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컴퓨터 앞에서 뭐 정보 조금 올리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블로그도 이제 고만고만한 블로그가 있는데요. GMW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예리하게 네. 거의 뭐 르뽀식으로 다루고 있는 포스팅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 파괴력이 없으면 신경 안 쓸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파괴력을 가지는 경우에 저쪽에서도 굉장히 위축 효과를 주고 싶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자기 마음 관리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제 이 강팍해지고 또 좀 이제 부드러워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흐르기 쉬운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죠. 네,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것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이제 또 사실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적 평안과 담대함이 네. 같이 있지 않으면 뭐 블로그 하나 올릴 때 야, 이것도 이런 공격 들어올 거 아니야? 저런 고민, 저런 걱정하다 보면 네. 국내 동성애 반대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법적 조치 및 고소고발로 충만한 데가 GMW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가장 또 잘 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아요. 멘탈의 그 스피릿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시다 이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기도와 격려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또 우리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사실은 이게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이 사역이 거의 좀 매일 또 작은 전투나 전쟁의 연속이어서 막 피곤함과 힘듦, 또 두려움, 뭐 고통 이런 것들도 좀 있을 텐데
그래도 또 하시다가 또 이런 기쁨이라든지 또 보람 이런 것들은 좀 어떨 때 좀 이렇게 경험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당연히 이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때 기분이 제일 그렇죠. 좋죠. 네. 네. 어느 한 글을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다음날 자고 났더니 조회수가 확 올라갔다. 그 기분 좋죠. 네, 그때 기분이 제일 좋죠. 또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좋아요로 많이 눌러줬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기분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글들은 이제 스크랩을 많이 해가십니다. 네. 자기 블로그에 퍼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스크랩 수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크랩 수가 또 많이 된 글들을 보면 또 이제 이 사역에 대한 또 보람을 근데 그 약간 그 항상 막 확인하시느라고 또 좀 신경도 많이 쓰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다 보여요? 네, 이제 그 포스팅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제 좌측에 우측에 바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확인을 안 해도 네, 그냥 바로 보입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포스팅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나 이제 설명들을 또는 이제 사진이나 이제 도표 또 이제 그래프들을 타 언론에서 이제 인용을 하거나 네. 할 때 또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전단 제작에 사용되거나 네. 또 이제 1인 시위할 때 이제 피켓을 사용하거나 할 때 이제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이제 기분이 좋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쪽지로나 또는 이제 메일로 특히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자기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또는 이제 레포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기 무슨 토론이 있는데 자료가 좀 필요하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자료들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해올 때 그때도 이제 좀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가장 좋을 때는 뭐냐면요. 이제 제가 포스팅한 글이 어떤 이제 효과를 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제 가장 좋은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염한수 원장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에이즈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초대가 됐는데 반대 측에서 염 원장님이 나오면 전원 불참하겠다 그래, 맞아. 해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죠. 염 원장님이 이제 못 가시게 됐다. 네. 그래서 잘린 이제 거죠, 잘린 거. 잘렸는데 그래서 다른 분을 또 초청해 대신 또 소개해드렸는데 그분도 거절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즈 관련이면 당연히 이제 양쪽 패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희 측에서 이제 염 원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가는 게 당연한데 그쪽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바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의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누구누구 의원 국내 에이즈 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 간담회에 염한섭 원장 배제하고 편향된 인사만 초청하여 공정성 훼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내용을 이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의원실로 막 이제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 항의 전화가 이제 많이 간 모양입니다. 나중에 들었더니 아예 행사가 취소됐다라는 얘기를 그게 참 귀한 영향력이네. 네 듣게 됐습니다. 동성애 쪽을 찬성하는 패널은 2명이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2대1이었어요, 애초에. 네. 그런데 이 1마저 이 2가 염한섭이 오면 우리 다 불참한다, 잘라라 그래가지고 의원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랬던 적이 절 자르고 그래서 제가 대신 동성애 반대하는 다른 패널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 안 됐어요. 결국 나중에 순서지를 보니까 3대 0이에요, 3대 0. 그럼 간담회를 왜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께서 블로그에 실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원실로 그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많이 해서 아예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깨소금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셨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결과들이 확실하게 나오는 이제 포스팅들이 있을 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사역의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주로 행사 취소시키시는 걸 많이 하셨네요. 아니 정말 너무 나는 오늘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온라인상에 포스팅하심으로 다시 또 오프라인에 영향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너무 너무 귀한 귀한 사역을 분이 하고 계시네요. 참. 사실은 얘기 하다 보니까요.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존 언론사들이나 매체들이 우리들이 활동하는 특히 이제
지금 다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시고 강의들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이제 보도가 안 되고 또 이제 기독교 매체들도 사실은 이제 소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강의 내용도 알리고 강의가 있다는 것, 포럼이 있다는 것도 사전에 공지하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또 들었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GMW 말 그대로 연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포스팅을 하거나 사진, 도표,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실질적인 스태프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계획들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 보시면서 특별히 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발런티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목사님이 앞으로 이거 활동 영역을 더 넓혀 가시려면 사실 목사님 혼자 이걸 다 하시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 톡톡보유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그런 어떤 뭐 발런티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제자를 좀 모집하셔서 제자를 모집한다든지 훈련도 좀 시키시고.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이런 법인 영업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그런 계획도 좀 있으세요? 사실 요즘에 영상 세대인데 사실 영상 유포가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과제로 사실은 떠오르고 있는데 저도 물론 이제 영상을 이제 편집하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전문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칼럼이나 이제 기사 제보나 글을 이제 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또 이제 포스팅 이후에 교정을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작성되자마자 유포를 담당해서 해주시는 분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는 분도 네. 계십니다. 사실 이제 김 전 장사님 영상을 만들 때 노트북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거에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습니다. 전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 일단 프로그램이 없고 노트북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느 분이 또 이제 노트북을 또 후원해 주셔서 요즘은 이제 아주 시간을 단축해서 영상을 만들더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블로그에 네. 이런저런 사람들이 도움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 올리면 아마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이 아마 주변에 많이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 만나서 정말 많은 것들도 배우고 또 깨닫고 또 많은 격려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 한 말씀, 권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는 이제 두 가지 정보만 있습니다. 바른 정보와 바르지 않은 정보만 있는데 이제 바르지 않은 정보는 한번 생성이 돼도 또 물론 바른 정보도 한번 생성이 되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제 생성되고 게시된 유포된 내용들은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한데 바르지 않은 정보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바른 정보의 생성량을 양적으로 많이 늘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른 정보를 유통을 우리가 많이 시키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네. 것입니다. 진실의 유통량을 증가시켜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할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인터넷 공간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조금 약간 외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1장 8절에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네. 사실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 범위를 온라인까지 영역을 확장시켜서 그렇죠. 온라인도 우리의 선교지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그러네요. 온라인 사역에 누구나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 인터넷 사역을 PPT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물론 자막이 나가겠지만요. 첫 번째 P는 이제 프레이입니다. 기도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P는 프레스입니다. 누르라는 얘기인데 누구나 쉽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터넷 사역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T는 타이핑인데요. 입력하랍니다. 댓글을 달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더 발전하면 내가 글을 직접 포스팅해서 올리고 이 PPT 사역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선교 사역인데 이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죠. 네. 프레스 타입 이렇게 해서 네. 정말 땅끝 새로운 땅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 영역 속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정말 저는 너무 많은 또 격려와 또 아이디어와 또 깨달음들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또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이 사명을 정말 현대 사회에 맞는 이런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 우리 서효한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정과 또 명령을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땅끝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정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서요한 목사님과 세 분의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 동성애 스탑 톡톡포유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